안녕하세요. 조이풀 젠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제 영상 중에 하나 호주 이민에 관한 영상이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리고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호주 의료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오해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언제 한번 의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 제 아는 지식으로는 부족해서 많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가 의료계 쪽에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이 수집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댓글로 뭐 제가 다른 부분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바로 내용으로 이렇게 나중에 수정을 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럼 저희 먼저 이제 호주는 먼저 GP를 만나야 돼요. GP가 뭐냐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General Practice라고 해서 이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그냥 번역을 하면은 가정의라고 하는데 뭐 약간 주치의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는 이제 해수 태어나기 전부터 한 분만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희 가족력, 저 신랑, 저 해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게 여러 명을 뭐 맨날 봐서 맨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아니까 이게 설명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얘가 무슨 병명이 있구나 그런 거 다 알고 뭐 당연히 시스템 안에 있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작년인가 생긴 건데 헬스 리코드라는 게 이제 거버먼트 그 웹사이트에 생겼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름은 그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영주권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헬스 리코드라는 그 나라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 시스템에 다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몇 살이고 그리고 뭐 어떤 병명이 있었고 그런 게 다 되니까 어디를 가나 그게 한 번에 이제 다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그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병원 의사를 찾는 것도 헬스 엔진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은 뭐 굳이 뭐 가까운 병원 이렇게 안 치셔도 헬스 엔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그 자기 서버, 자기 동네의 우편 번호죠. 그걸 누르면 그 근처에 병원들이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불크 앤 빌링이라는 데라고 써있는 데를 가면은 공짜예요. 공짜라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뭐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돈이 청구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사보험이 있으시다면 이게 혜택이 뭐 60% 뭐 70%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병이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각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GP는 그렇고 그래서 이게 불편할 수도 이제 GP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봤어요. 미국이랑 캐나다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뭐 제 신랑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거기는 다 GP를 만나는 시스템이 이렇게 호주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뭐 의사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스페셜리스트 만나는 시간도 호주처럼 많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진짜 심각한 게 아니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이제 응급실에 대한 그 영상을 제가 봤지만 사람들이 이제 호주 이제 비싸다는 얘기, 응급실 뭐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룰이 있어서 많이 아픈 사람부터 필요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응급실이 항상 좀 많이 바쁘더라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TV에 나오는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오래 기다려셔야 되는 거라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자신에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너무 아프다 막 열이 막 나는데 응급실 데리고 가면 응급실에서 아이랑 몇 시간 기다리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에서 그 after hour GP라고 치시면 거기에 번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또 그것도 불캔 빌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찾으셔서 전화를 하시면 의사가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수가 지금 만 5세가 됐는데 이제껏 5번 정도 불렀어요.
의사를 집으로 뭐 이게 애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일 경우에는 안 아픈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부르시면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또 병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어요. 호주에서 정기적으로 제 피 검사나 이런 걸 받아왔어요. 공짜로 받아왔는데 한 번은 의사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제 클리닉이죠. 큰 뭐 병원이 아니라 클리닉에서 저희 GP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보고 로얄 하스피럴이라고 시티에 있는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이머전시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머전시에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제 간 수치가 많이 심하게 높았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진짜 멀쩡하게 걸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제 이름 얘기하고 리퍼럴이라고 그 페이퍼를 갖다 주니까 바로 저는 뭐 이거는 기다리는 그런 게 없이 바로 그 병원에 가서 그걸 확인하고 검사하고 막 토하고 막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김에 다른 데 다 체크업을 하고 초음파 같이 받고 왔고요. 메디케어로 해서 공짜로 받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입원했었는데 그 비용은 다 공짜였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때 한 3년 전에 입원했었는데 지금까지 처음에는 한 3개월에 한 번, 지금 한 6개월에 한 번씩 간 쪽에 있는 의사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있고 그것도 공짜로 다니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른 데를 아파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 낳는 거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뭐 돈이 많이 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호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메디카드 있으신 분들은 공짜예요. 아기 임신 순간부터 출산까지 끝나고 출산 후에도 집에 2주인가 3주까지 간호사가 집에 와서 아이를 검사를 해줘요. 키랑 몸무게랑 이런 거 체크해주고 그러고 갑니다. 간호사가 집으로 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제왕절개는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제왕절개, 자연분만 모두 공짜고 임신해서 받는 검사들 있죠. 다운증후군 검사, 임신 당뇨 검사 그리고 이외 것들 다 공짜고 초음파도 2번인가 3번인가 공짜예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초음파를 내가 한 번 더 찍고 싶다 뭐 아니면은 뭐 3D 뭐 그걸로 찍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부담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는 공짜고 아이가 만약에 제왕절개다 해도 공짜예요. 똑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수중분만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간 데가 수중분만 하는 데 갔는데 그때 제가 해수가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11일이나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거를 못했어요. 수중분만 못했어요. 그날 갔는데 뭐 이런 게 저런 게 안 돼가지고 수중분만 그걸 못했고 그리고 나서 유도 유도분만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수가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해수랑 저랑 갑자기 많이 저는 이제 열이 나고 오한이랑 열이 오고 해수 심장박동수가 너무 심하게 빠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응급 수술로 저는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진짜 하기 싫었죠. 저는 막 울면서 막 매달렸어요. 제발 자연분만 하게 달라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왕절개는 한 케이스고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었고 네 그것도 공짜고요. 근데 병원에 이제 저는 그래요. 제 주변의 분들은 다 저 근처에서 아신 분들은 다 1인 병실이었거든요. 저 또한 1인 병실이었고 그래서 1인 병실이라서 저 혼자 큰 방을 쓰고요. 방 안에 샤워실이랑 샤워실 돼 있는 큰 화장실이 있었어요. 치과는 아이를 경우를 말씀드리면 만 17세까지는 1년에 1,000불씩 나라에서 보조가 나와요. 차일드 덴털 베네핏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와서 1,000불씩 쓸 수가 있고요. 그 1,000불을 만약에 안 쓰면은 2년
까지는 그게 묶을 수 있어서 2,000불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확실히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000불어치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래서 뭐 그리고 이게 공짜니까 이제 1,000불을 쓸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좋으냐면, 어릴 때부터 치과에 아이를 자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자주 받는 거죠. 검사 자주 받으니까 뭐 아이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이제 캐치를 해서 이제 큰 치과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뭐 교정은 여기 혜택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미용 쪽으로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치과는 그렇고. 응급실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응급실 만약에 앰뷸런스를 집으로 부르시면 사보험이 없을 경우에 그 거리마다 그 돈을 부과돼서 돈을 내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사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간 적이 있는데, 급체로 제 동생은 얼마나 돼? 520불이 나왔어요. 그 거리가 제 동생 집에서 병원까지 그 정도 걸렸나 봐요, 돈이. 그래서 520불인데 제 동생은 사보험이 있어서 돈 100%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병원에 갈 때 영어가 뭐 아직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다 인터프레터라고 해서 통역사를 부를 수가 있고요. 호주는 아무래도 많은 나라 사람들, 다국적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를이든지 거의 다 통역사가 있어요. 뭐 한국 분은 당연히 있고. 그래서 한국 분이고, 제가 뭐 본인이 뭐 아픈 데가, 그리고 병원은 아무래도 이게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픈 거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좋으니까 그 통역사를 부르셔도 되고. 그리고 그리고 통역사는 전화로 의사랑 통화할 때도 통역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통역사를 아직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뭐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버릇을 혼자 하는 그 버릇을 들여가지고 저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제 친구는 영어를 제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지만 그 통역사 그 서비스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러서 그 병원에 가면은 통역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들어가서 뭐 같이 진료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공짜예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고, 통역사도 공짜고.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응급실도 말씀드렸고, 출산도 말씀드렸고, 뭐 치과도 말씀드렸고, 뭐 이게 모든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 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많은 분들이 수준이 낮다, 호주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주가 그 수준이 낮다고 할 정도로 나쁠 것 같진 않고요. 뭐 좋은 데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는 것처럼, 뭐 한국은 최고지만 뭐 그것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좋은 수준이 나쁘지 않고요. 한 예를 들면, 제 신랑이, 저는 간에 문제가 있었고, 제 신랑은 브레인 애뉴리즘이라고 해서 여기 혈관이 터지는 일이 한 몇 년? 8년 8년? 뭐 그 전에 멜번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게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몸에 마비가 오던가, 말을 못하던가, 걷지 못하던가, 뭐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제 신랑 같은 경우는 그때 거기 있던 의사가 세계에서 2번째 유능한 분을 쓰러졌을 때 응급실로 간 게 그런 상황이라서, 다행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이에요. 뭐 손도 저질 않고, 다리를 뭐 전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말을 못한다거나, 말을 너무 많이 하죠. 말을 못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당연히 디에고가 이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탈리아도 그 의사분들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뭐 한국에서 있었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여하튼 그 정도로 뭐 나쁘지 않고, 얼마 전에는 뉴스에 한 2-3주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부탄이란 나라에 아이가 2명이 샴 쌍둥이라고 하잖아요. 쌍둥이가 붙어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호주로 불러서, 호주에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분리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호주가 의료 수준이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뭐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한국이랑 비교를 해서 한국이 최고고, 그러면은 최고 밑에는 잠깐 조금 떨어진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럼 호주 의사가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호주에 있는 의사가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호주 의료 서비스에 포함이 되겠죠. 그분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의사라고 한국 의료에 그 랭킹을 올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호주의 의료 서비스에 아직까지는 만족을 하고 있고, 돈을 크게 들인 적도 없고, 그리고 빠르고 느림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보다 느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많이 아픈 사람들은 빨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 뭐 작은 사소한 것들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뭐 삶의 지정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의료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다르다, 뭐 사시는 데랑 다르다,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퍼스 기준, 제가 사는 기준이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니까 뭐 다른 데랑 뭐 다른 지역이랑 다른 지역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 다른 데로 이민 오시거나 사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이제 내용 글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진짜 제가 또 보고 싶다거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